다음 세 번째 이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네 번째 이슈, 다섯 번째 이슈는 어저께 나왔던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 결정 관련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우선 세 번째 이슈는요. 요번에 너무 가슴이 아픈데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에서 유죄 판정이 됐죠. 집행유예가 나와가지고 어제부로 교육감직을 상실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조희연 교육감이 어떤 문제로 재판을 받았지요?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 이유는 뭐냐면 전교조 출신 교사들 중에 뭐 정치 중립 위반 의무로 해직된 교사들이 있어. 근데 해직된 교사들이 복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희연 교육감 때 2018년도에 특별 채용을 했어요. 특별 채용? 근데 그게 부당하다.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 아니 조희연 교육감 쪽에서는 특별 채용이 아니고 면접 보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부당 채용이다.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거다. 부당 특채다. 해가지고 그게 유죄가 나온 거죠.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거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의 해직교사 5명을 채용했는데 그게 공정한 심사를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이미 내정해서 특별 채용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는데 이거를 강행했다는 거죠.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거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냥 얼핏 들을 때는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우선 모르겠어요 나는. 아니 조희연 교육감이 무슨 비리를 행하거나 사실은 뭐 불공정하게 무슨 인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냐면은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부당하게 해직이 됐어. 그리고 얼마나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하고 고통받고 했습니까? 그럼 그렇게 부당하게 해직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처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겠어. 이거 갖고 이제 막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이거를 공익적인 정책 결쟁으로 생각합니다. 공익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의라는 게 형식적인 정의가 있고 실질적인 정의가 있잖아요. 나는 이거는 너무한 것 같아. 사실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특정인을 채용했다. 그 문제를 넘어갔고 훨씬 더 크게 봐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에서의 전교조 문제. 지 보수 정권이 전교조라는 조직을 거기 속해 있는 교사들을요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부당하게 해고하고 밥줄을 끊어버리고 고통을 받았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법에서 사실은 뭡니까 명예를 회복시켜줬고 지금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채용 문제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뭐 불공정의 문제니 특별 채용이냐면서 이거를 이렇게 무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볼 문제예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정의가 실현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난 너무나도 불리한 판결이다. 이거는 아니 나쁜 놈들의 명예훼손이나 나쁜 놈들의 이런 실질적인 이런 보상을 위해서는 재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막 해주면서 오히려 이렇게 부당하게 사실은 정교적 문제는요 국가폭력 문제거든요. 난 국가폭력을 생각해. 국가폭력이라고. 이 국가폭력으로 이 피해자들을 사실은 이 신원을 회복시키는 건데 그런 차원인데 사회적 화해 사실은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법으로 해서 따지고 할 문제예요 이게. 어저께 주호영 국감이 마지막 기자회견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사실은 어제 대법원의 판결은 진짜 문제가 있다. 해직된 교사들의 명예회복이라든가 교육적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누가 어떻게 보상할 거야? 저는 이 문제 사실은 모르겠어. 시비 거는 사람들은 하나도 시비를 걸겠지만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그냥 특혜 채용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국가폭력으로 정교적 교사들이 고통받았던 교사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명예회복이나 교육적 정의라는 실현이라는 그런 본질을 완전히 강화했고 사회정의라든가 공정성을 왜 그 채용 문제에서만 봅니까? 다른 문제는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 교육감으로서 충분히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반 채용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조희연 교육감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 매우 유감스럽다. 조희연 교육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 구청장 국민의힘이 다 가져갔죠. 거의 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교육감은 당선이 됐어요. 3선.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참 웃기지 않아요? 나는 교육감 문제는요, 교육 문제에 있어갖고는 저는 물론 요번에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고 해갖고 요번에 이제 재보궐선거 때 10월달, 11월달에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재보궐선거 한다고 해갖고 보수 교육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희연 교육감이 안타깝게 요번에 상실했지만 아마 또 다른 진보 교육감이 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지금 교육계 쪽에서는 부모들의 인식이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교육은 진보 교육감들이 해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이렇게 서울에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와중에도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굉장히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정말 정의롭지 못한 판단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제 있었던 그 대법원 판결이었고요. 그리고 그거만큼 더 열받는 게 뭐냐면 헌재 판결이 또 하나 있었죠. 헌재에서 그 이정섭 검사 천안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 있는 이 이정섭 있지요. 이 이정섭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대전 고검 검사지요. 천안 마약 사건 수사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는. 그런데 민주당에서 검사들 지금 탄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정섭인데 이 이정섭이 어떤 혐의가 있냐? 그 김용민 의원실에서 만든 검사 범죄 대응 TF에서 만든 이정섭의 죄입니다. 뭐냐?
일반인 범죄 기록, 수사 기록, 전가 기록, 무단 열람, 처가의 제공. 이거 뭡니까? 처가에서 이거 가사 노동자 뽑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범죄 기록 없는지 이거 조회 신청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했어. 이거 범죄입니다. 그리고 20년 크리스마스 이브 코로나 운영 금지된 스키장 독채로 이용했다는 거. 이거 물론 모 그룹 부회장 조력 받았다는 거. 그리고 김학의 재판 당시 증인을 사전에 검사실에서 만나 김학의 무죄 빌미 제공했다는 거. 처가 운영 용인 CC 골프장 용인 골프장 동료 검사 부정 예약, 또 자녀초등학교 입학 위에 위장 전입, 이런 문제 때문에 탄핵을 시도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이정섭을요 마약 수사 무막 의혹이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거는 사실은 증거가 부족해갖고 이때 안 들어갔나 봐요. 제가 그 당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는 이정섭 하면은 마약 수사 무막 의혹이 제일 크잖아요. 제일 큰데 요번에 보니까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탄핵할 때 그 내용은 누지 않았나 보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근데 지금 이 김용민 의원실에서 만든 걸 보니까 그 내용이 빠져 있어갖고 이거는 빠져 있구나. 그래서 하여튼 이것들을 종합했을 때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죄,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라는 거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헌재에서 기각을 했어요. 내가 그런데 이 동아일보가 나쁜 새끼인 게 정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안 이러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정섭이가 이재명을 수사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민주당이 이정섭이가 이재명 수사하니까 탄핵했구나, 그렇게 지금 프레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관계 없거든요. 전혀 관계 없는데 그 앞에 이재명 수사라고 붙여버리잖아. 야, 이거 얼마나 악랄한 제목입니까? 근데 헌재에서 이 탄핵을 왜 기각을 했냐? 범죄 경력조회 무단 열람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또 골프장 예약, 수사 무마 의혹의 소요 사유는 행위의 구체적 양상,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 특정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처가에서 자기네 이런 가사 도움이 범죄 이력 있는지 없는지 알아달라고 한 게 이정섭의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관련성이 없지요? 아니 청탁금지법이라든가 골프장 예약이라든가 수사무마 의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정섭이 검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련성이 없습니까? 내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딱 봤을 때, 이거만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다른 재판관 2명이 별개 의견 낸 게 훨씬 더 일리가 있어. 뭐라고 하냐? 헌법 및 법률 위반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는 아니다. 차라리 이러던가. 차라리 헌법 위반했고 법률 위반한 건 맞아. 근데 이게 검사직을 완전히 파면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검찰에서 따로 징계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헌재는요 그냥 기각시켜버려, 전원일치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브리핑이 나왔죠.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정석 검사에 대한 헌재 탄핵 기각 결정 매우 유감스럽다. 소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이정석 검사의 의혹에 대한 실질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 가지고 이 검사놈들은 이거 봐라, 민주당 너희가 탄핵해봤자 우리는 절대 탄핵 안 돼, 그렇게 기고만장 할지도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이거 탄핵소추 발의하면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막말로 해가지고 괴롭혀야 돼요. 괴롭혀야 됩니다. 검사 새끼들 어떻게 합니까? 기소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요 무리하게 기소해가지고 재판으로 괴롭히잖아요. 저는 무조건 검사들을 괴롭히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헌재에서 그래도 뭐 탄핵할 만큼은 아니냐라고 봐줄지 모르지만 문제 있는 새끼들은요 민주당에서 당연히 탄핵 소추하고 그리고 수개월간 재판 다니면서 이 새끼들 괴롭힘 받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헌재에서 벌써 두 번째 탄핵 기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 없다. 국민의힘 같은 데는 보수들은 이거 봐라 검사 탄핵하지 말라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웃기지 마. 그런 거에 전혀 연연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번에 이정섭 검사 헌재에서 탄핵 기각했다고 해갖고 이것 때문에 역풍 같은 거 없습니다. 어떤 국민도 야 민주당 너희 너무 무리하게 탄핵했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야 이거 봐라 검사들은 진짜 끝이 없구나. 저렇게까지 보호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어떤 사람들도 탄핵 무리했어? 그렇게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애받을 필요 없다. 헌재가 기각을 하건 인용을 하건 관계없이 민주당은 국회의 힘을 최대한 보일 필요가 있다. 그건 탄핵이거든요. 그거 앞으로도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저는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렇게 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과 그리고 헌재 판결이 어저께 어처구니 없는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판결이 있었는데 근데 어저께 또 의외로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인데 또 의외로 굉장히 놀라운 헌재의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